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어미 팔아 친구 산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하루라도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외로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느 순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예전처럼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합니다. 예전처럼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성장과 인생관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친구가 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우리는 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함께하고 방과 후에도 같이 놀고 밤늦도록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친구가 중요했던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진화적으로 볼 때 인간은 무리지어 살아야 생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고대 인류는 혼자 남겨지면 맹수에게 공격당하거나 생존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이 본능은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점점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젊을 때 친구들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다. 청소년기와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지가 곧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꼈고, 친구와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멀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바빠지니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비슷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각자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독신으로 살아가죠. 누군가는 직장인이 되고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해외로 떠나고 누군가는 부모님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각자의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접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밤새 고민을 나누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처한 현실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예전처럼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죠. 젊었을 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족, 배우자, 직장 동료, 자기 자신 등 더 중요한 관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특히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친구 관계에 쏟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게 되고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인맥을 위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편안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를 통해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고로 이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접점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같은 고민을 나누기가 어렵다.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즉, 가족, 배우자,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지게 되죠.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만 남기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의 본질과 우리가 진짜로 소중히 해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한테 남은 친구가 없는 걸까? 혹은 나는 예전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이제 진짜 혼자가 되어버린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외로움은 나쁜 감정일까? 현대 사회에서는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단순히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감정이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혼자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를 더 잘 알게 된다. 젊을 때는 관계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내가 잘나 보이고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관계 속에서 찾는 내가 아닌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죠.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더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교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단순히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가짜 친구의 특징을 보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진다. 나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짜 친구의 특징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면 여전히 편안하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진심으로 함께해준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가짜 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이고,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에게만 에너지를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꼭 친구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항상 친구라는 틀 안에서 관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꼭 친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선배, 스승 같은 존재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배우자, 혹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 함께해야 할 단 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친구라는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어떤 관계도 의미가 없다. 젊을 때는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단단해질 때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며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카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관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사람을 찾는 사람,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혼자의 힘을 기르는 사람. 첫 번째 방식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고 모임을 찾아가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죠. 하지만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이 남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기르는 첫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오쇼 라즈니시 명언이 있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 이 외로움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외로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나 자신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언어 배우기, 운동, 여행.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새로운 곳을 탐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기록을 습관화해보세요. 매일 5에서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배운 점, 내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무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것인가? 예전에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함께 있을 때도 좋지만 떨어져 있을 때도 편안한 관계다. 연락을 할 때마다 피곤한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오랜만에 연락해도 여전히 편안한 관계라면 그런 사람들을 더 소중히 하세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볍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해보세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친구보다는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의미 있는 교류를 만들어 가보기. 꼭 현실 공간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가족이 있어도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관계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한 사람이 돼보세요. 이제는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혼자의 힘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아닌 자유와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